변형이 안 온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됐으니까 여기 한 개 올리고, 이게 지금 지금 현재 올해 신상 Z 스튜디오 4인치 아십니까? 이게는 이제 100MB라는 그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나왔던 이제 이게 마이크로 프리시전 Z 스튜디오 4인치입니다. 이건 100MK 뭐 이렇게 됩니다. 오음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두 개를 모양이 좀 다르죠. 요거는 조금 더스트캡이 이렇게 도장처럼 콕 찍은 느낌인데, 아마 이게 이 더스트캡의 이 마지막에 처리하는 이 은박지 모양을 열 처리를 하는 과정에 여기서는 그 찌꺼기를 싹 훑어내기고, 여기서는 일부러 그거 찌꺼기를 못와 가지고 무게를 주려고 더 쿡 찍어놓은 겁니다. 무게를 더 주겠다, 더 가볍게 하겠다,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 스피커가 움직일 때 강하게 움직일 때 피스톤처럼 아래올로만 움직여야 되는데, 강하게 울릴 때는 이 콘지 자체가 이렇게 우글우글 거리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콘지를 이게 안쪽에 보면 이 두께가 한 1mm 좀 된다 보면 한 0.78mm 정도가 우리 비스켓처럼 만든 그런 종류의 재료를, 아주 가벼운 거 벌집 모양, 그걸 한 다음에 이 은박지 같은, 이게 뭔가 모르겠지만은 이쪽에 코팅하고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코팅을 하는 겁니다. 기계에서. 그런데 이제 강하게 움직일 때 빼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요도 있죠. 이게 지금 요 빼대 라인이 요거는 였고, 이 빼대 라인이 굵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변형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강하게 움직인다는 뜻은 이게 콘지가 좀 더 단단해졌다, 그래 보는 겁니다. 그리고 뒷면을 살짝 보면 요거 엣지 같은 거, 요거는 보면 요 눌리 보면 엣지가 여기 좀 더 빡빡합니다. 여기 좀 단단하고, 요거는 좀 엣지가 부드럽습니다. 엣지가 좀 이게 아주 작지 않습니까? 일반 엣지들은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큽니다. 그죠? 그런데 이건 작지 않습니까? 같은 4인치인데. 그러면 이거는 엣지가 좀 딱딱하고, 요거는 엣지가 좀 부드러워요. 그럼 딱딱하다는 의미는 잘 안 움직이겠다는 그 의도로 만든 거고, 요 부드럽다는 것은 많이 아래 위로 맥스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양, 피스톤의 그 움직임, 상하 움직임 양을 많이 주겠다, 많이 움직일 수 있게끔 했다는 의미로 보여지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거의 안 움직이겠다, 나는 그냥 따다다한데 고음 스피커처럼 조금만 움직일게, 그러니까 그래 알아서 튜닝 해다오, 이런 스타일로 만든 거고, 요거는 나는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좀 튜닝 해줘봐, 이런 식으로 만든 의도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 요 보면 요리 봤을 때 요 볼록한 엣지의 그 양이 이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또 이 콘지의 끝부분, 이 콘지의 은박지 모양의 끝부분이 요 프레임에서 요쪽 그 구형 그 4인치보다 진행이 조금 한 1mm 정도, 한 0.8mm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 눈에 그리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궁금한 분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콘지의 각도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댐퍼도 똑같은 거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드가 조금 더 표 안 나게 붙어져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런 자국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끝 마무리. 그리고 요 안에 콘지가 댐퍼에 붙을 때 그 본드의 양, 이것들이 거의 없고 눈에 잘 안 빕니다. 그리고 요는 끝부분도 좀 더 다듬었습니다. 이게 거의 이렇게 좀 더 완성도 높게 만드는 느낌. 요거는 또 미완성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 끝부분이 그런 부분도, 요 부분도 색깔도 이렇고, 이것도 뭐 색깔을 이래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하다 보니 일 됐는데 그대로 출고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없으니까, 또 이 자체가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외관적인 디자인을 보석처럼 좀 더 다듬질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공기 속에 이게 소리 에너지를 전달할 때 이 콘지가 그 에너지를 최초에 발산하는 거 아닙니까? 떨림판이. 그 떨림판이 나무가 떨리는 거하고 같은 소리 크기라도 얇은 쇠판이 떨리는 거하고 같은 소리 크기 다르지 않습니까? 나무가 떨리는 거는 이 1m에서 측정했을 때 만약에 90dB의 소리 났다. 그 쇠판이
뭔가 가격했을 때 1m 앞에서 90dB 소리 났다. 그러면 한 10m 후방에서 들었을 때 나무에서 때린 소리가 10m까지 잘 가겠습니까? 쇠판에서 때린 소리가 10m까지 잘 가겠습니까?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굳이 몇 번 이야기했지만 얘네들은 스피커 소리가 10이 나면 10 소리가 우리 귀에 정치적 귀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스피커는 10 소리가 나면 80이나 90이 들어온다. 이것도 굉장한 기술의 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한번 살짝 만져보겠습니다. 이 장갑을 끼서 지금 이 제가 느낌으로는 0.3mm 두께 정도 됩니다. 0.3mm. 요거는 한 0.7mm 정도 두께. 이게 아무튼 이놈보다는 이놈이 좀 두꺼워졌다 했다라고. 이게 콘지의 질량이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높아졌다.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느냐? 이게 고의는 모르겠는데 댐프라든가 또 이거 이런 거는 아마 똑같은 거 벗고 보이스 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볼 수는 없지만은. 근데 또 여기에서 부드러운 엣지와 이게 조금 이제 딱딱한 엣지입니다. 그런 게 딱딱한 엣지는 저항이 있죠. 콘지가 이 보이스 코일의 에너지 때문에 아래 올라 떨리고 싶은데 여기서 꼭 잡고 있으니까 많이 못 떨릴까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역이라는 것은 이게 많이 움직여야만이 공기를 쳐서 저역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근데 많이 못 움직이면 저역 주파수가 들어가도 안 움직이면 저역의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있느냐? 우리 고음 스피커가 똑같습니다. 고음 스피커에 중음을 입력해도 중음 소리 잘 안 나고 그냥 맑은 고음에 가까운 중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럼 요거는 200Hz 소리 이상을 쫙 넣어도 미드레인지 위주의 소리가 나는 그 밝고 깔끔한 해상도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도출해 볼 수 있고, 요거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대로 콘지가 좀 두꺼워졌고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엣지고, 요 블레이드 폼맨보다도 엣지가 조금 높은 거로 볼 때는 일단 스탠바이 되어 있다는 뭐가 이게 여기서 이 댐퍼에서 왔다 갔다 자석이 보빈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댐프가 그 절제력을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그 댐프가 이 절제력을 이렇게 상하를 제어시켜주는 그 양이 있는 거죠. 맥스 값이 제일 낮은 거과 제일 높은 쪽에 그 딜이 그거를 이거를 좀 높임으로 해가지고 높은 데서 출발해가지고 많이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이게 부드러우니까 제어력을 이거보다는 제어를 적게 하니까 이 에너지 힘이 콘지가 좀 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더 많이 내려갈 수 있고 원래가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스피커가 상하 운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다. 상하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유는 저역에 가까운 소리도 낼 수 있다. 그리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좀 더 강한 소리를 들어도 얘는 잘 놓을 수가 있다, 재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지금 과감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테스트 안 해봤습니다. 방금 들려고 손님들도 옆에 계시고, 이제 요 두 개를 똑같은 박스에 넣어서 테스트 해볼 겁니다. 제가 생각이 맞는지, 제가 이제 오판을 하는 건지, 저도 이게 느끼고 싶어요. 여기 Z 스튜디오 6인치입니다. 여기 Z 스튜디오 6인치고, 요리 생겼죠? 요 4인치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 4인치를 보면 되겠네요. 요 다리 3개, 산발이 똑같죠? 이렇게 생기고, 서브우프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댐퍼 보십시오. 너무 잘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자석도 조그만합니다. 그래서 와트 수가 고음은 140W인데 이런 거는 100W나 80W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요건 70W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 이거는 너무 부드럽습니다. 이게 엣지가 너무 부드러우니까 이게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적은 출력에서도 이게 잘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아주 가벼운 깃털 같은 가죽으로 만든 북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빵빵하고 밀도 있는 베이스를 들으려니까 이 엔클로저에서 이게 스피커가 꽉 움직였을 때 엔클로저의 순간적인 압력을 채웠을 때 그 압력보다 강하게 채운다면 이 엣지가 더 깡 하는 소리 나겠죠. 그래서 와트수를 조금 더 센 거를 입력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스피커의 이게 맥스가 이거를 보존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보십시오. 요게 보빈 보이죠? 보빈이 보이죠? 이게 너무 연약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제어력을 우리가 강하게 너무 트래프면 제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닥을 칠 수도 있고 밖으로 튀어 놓을 수도 있고 이게 우글우글 걸면서 금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클로저의 압력이 제어가 되면 막 움직이고 싶어도 이 뒤에 공간이 압력이 차는 순간 뒤로 잘 안 가는 겁니다. 그것도 큰 겁니다. 뒤로 잘 안 가니까
1cm 갈 것도 0.7cm만 가고 마는 거죠. 앞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압력이 차면 진공, 순간적인 쉽게 말하면 진공 상태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진간적인 진공 상태가 되면 뭐 스피커가 앞으로 가고 싶어도 여기서 뭔가 공기가 쑥 밀어주는 게 아니고 이 압력을 갖다가 그 기압을 낮춰버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팍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제력을 인클로저의 압력으로 조절해야 된다. 이 스피커는. 그러면 더 세게 틀어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오디오에서는 지금 전기차들은 이 밥을 이게 많이 먹는 앰프를 못 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밥을 작게 먹고 이 소리를 잘 내는 이런 것들이 안 좋겠습니까? 전기차 하시는 분들은 비싸지만은 이런 거 쓰시면 아주 그만 그 성능이 좋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도 노하우입니다. 이게 뭐 전기차에 앰프 밥 작게 먹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소리를 좀 시원하게 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스피커를 써야 되나?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답이다. 이런 거죠. 그것도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그러면 이제 이 두 스피커를 이게 이제 구현과 신행 두 스피커를 하나의 박스에 넣어서 이 소리 냈다가 이 소리 냈다가 이 소리 냈다가 이 소리 냈다가 계속 번갈아 해볼 겁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이제 그거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리시전사에서 얼굴 마담이 요 앞에 보이는 4인치 요 Z 스튜디오 4인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Z 시리즈가 뒤쪽에 양쪽에 있는 저게 Z 시리즈 6인치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에 그 10인치가 Z 시리즈 10인치 우퍼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파란 콘지가 Z 시리즈 밑에 바로 7 시리즈 스피커고 오른쪽에 까만 콘지 요거는 마이크로 프리시전의 7 시리즈 밑에 5 시리즈입니다. 5 시리즈 밑에 3 시리즈가 있는데 3 시리즈는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없고 저게 보이는 요 고음이 7 시리즈 트윗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나중에 이제 언박싱이 완전히 끝나고 그리고 Z 스튜디오 4인치 스피커를 우리가 이제 재질과 재료와 재질의 특징들을 보면서 신행 Z 스튜디오 4인치의 어떤 소리의 변화가 어떻게 구형하고 달라졌는지도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또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리시전사에서 대표적인 스피커 제품들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Z 스튜디오 4인치 그냥 신행이죠. 신행. 예전 모델은 작년까지 모델은 100F MK2 4인치 8옴 요리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 신행은 그냥 100MB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이 콘지의 두께가 조금 두꺼워졌다는 느낌. 무게는 알 수 없겠고 그리고 요 구멍들이 예전보다는 개수가 좀 많아졌다는 거. 예전보다는 이 뒷편의 구멍들이 그리고 좀 더 뒷편에 요 이제 우글우글한 게 좀 매끈매끈하게 변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좀 더 이제 저주파 그러니까 200Hz까지도 제 생각에는 해상도 높게 재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 않았나 이 생각됩니다. 그리고 Z 스튜디오 말고 이제 Z 시리즈가 있죠. Z 시리즈 그냥 스튜디오가 아닌 Z에는 Z 스피커가 있고 Z 스튜디오 스피커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시리즈가 있죠. 그래서 일단 요 Z 시리즈의 6인치입니다. 이 6인치가 이제 요렇게 내나요 똑같습니다. 이 두께보다 이 6인치 두께보다 이거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그래서 스튜디오 그 6인치는 현재 지금 작업할 차량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기가 거시기하고 작업할 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를 열었을 때. 요게 조금 이제 Z 시리즈는 조금 이제 가볍고 선명한 소리를 내고 부드러운 느낌의 소리에서 저음은 부드럽지만은 중고음은 좀 생생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Z 시리즈 중에서 이게 구형입니다. 구형. 요 뒷모습은 거의 뭐 흡사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 구형은 조금 이렇게 이제 두께감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 구형은 우주된판인지
신행보다는 조금 부드럽습니다. 요것도 엣지도 조금 신행보다는 조금 이제 지향치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쪽 댐퍼도 구멍이 이렇게 보이고, 요 신행은 구멍이 안 보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행 Z 시리즈 스피커는 좀 선명하고 밝은 소리 내고, 구행 Z 시리즈 6인치 스피커는 좀 부드럽고 좀 이렇게 중저음에서 밀도 있는 소리를 낸다.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고, 조금씩은 다르죠. 이제 이게 구행이 먼저 넘기고 신행이 이후에 넣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시장성을 봐서 이 회사에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Z 스피커 이 고음입니다. 고음. 요거는 Z 스피커입니다. 좀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Z 스피커 서브우퍼입니다. 이게 Z 스피커 10인치 서브우퍼입니다. 스튜디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모양이 좀 커진 거라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콘지의 두께도 두껍습니다. 두껍고 저음을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재현할 수 있도록 만든 게 Z 스튜디오고, Z 스피커는 저음을 그렇게 양을 많이 못 냅니다. 양을 많이 못 내고, 이 Z 스피커 이 10인치는 제가 몇 번 인스톨 해봐서 아는데, 소리 특징은 조금 좀 맑은 소리를 내면서 부드러움을 조금 같이 겸비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맑다는 의미는 타격되는 그 느낌을 잘 표현합니다. 타격되는 느낌과 그 듀레이션의 부드러움을 이게 잘 표현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답답하지 않는 서브우프 소리를 낸다. 좋은 악기처럼 부건하고 부드러운 이런 건 아닌데, 맑으면서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 이 악기가 타격할 때 타격하는 소리를 잘 재현한다. 그리고 다른 12인치나 10인치 스피커에서 내지 않는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를 낸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귀에 이제 압력 자극이나 이걸 좀 덜 하면서 잘 들립니다. 그리고 Z 스튜디오도 그렇고 Z 스피커도 그렇고 제가 인스톨 해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이러한 스피커들이, 이 Z 스튜디오의 많은 스피커들이 에너지를 낼 때 주로 보면은 와트 수가 100와트 다 미만입니다. Z 스튜디오 고음만 140와트고 나머지는 싹 다 100와트 아니면 70와트 입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달아보면 소리가 큽니다. 이게 꽝꽝 때리는 다이나믹한 큰 소리는 좀 힘든데, 왜냐면은 이 스피커 콘지 자체가 잘못하면 깨져버립니다. 이게 왔다 갔다 콘지가 움직일 때, 강하게 움직일 때는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요것이 우글우글 거리면서 아래울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요것처럼. 그렇게 되면서 이제 소리의 순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Z 시리즈의 이 은박지 모양의 이 콘지의 이제 개발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은박지 콘지는 앞쪽과 뒤편에 이제 코팅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는 이게 벌집 같은 비스켓 모양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그것도 아주 얇습니다. 두께가 이거 한 1mm 채 안 됩니다. 요것도 1mm 채 안 되고, 근데 요거보다는 여기 좀 두꺼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구형보다는 이게 좀 두껍고, 구형 MK 보다는 요것이 100MB가 조금 더 두툼해서 소리에 무게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Z 시리즈의 이제 구형 6인치고 신형 6인치. 이거는 구형 10인치 서브우프입니다. 그 다음에 7시리즈죠. 그 밑에 7시리즈. 요 7시리즈는 종이 콘지로 되어 있고, 요 엣지의 모양이 일반적인 그 모양이 아닙니다. 나팔꽃처럼 생겼죠. 뒤편에서 보면 앞에는 종이로 되어 있고, 뒤에는 종이에다가 약간 이제 습도에 강한 약으로 약품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스피커의 소리는 베이스 조금 전에 말하다 말았는데, 이 회사의 모든 스피커들은 와트 수가 적은 대신에 이 스피커에서 100이라는 소리가 내면 우리 청취자의 귀에 100이 잘 들립니다. 다른 회사 스피커가 100을 소리 내면 한 90이나 85가 들리는데, 이 회사 스피커는 전체적으로 내는 소리만큼 우리 귀에 잘 와닿기 때문에 와트 수가 세지 않은 앰프를 걸어도 소리의 크기는 충분히 감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베이스만큼은 조금 전에 설명하다 말았던 이거 강하게 움직여야 베이스 크지 않습니까? 많은 와트 수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많은 와트 수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균열이 갑니다. 요렇게 되면서 그냥 스피커가 많은 와트 수가 이 회사에 입력이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스피커가 강하게 아래올로 수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한계점에 올라가게 되면 스피커가 이렇게 우그러지면서 아래올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스피커들은 깨지지는 않지만은 이게 순도가 많이 떨어지는 소리를 내겠죠. 그래서 이 스튜디오 Z 시리즈의 그 콘지들은 그렇게 이제 우거지지 않는 스타일로 만들었다. 순도 좋게 재생이 되고. 그런데 이제 와트수를 적게 허용 입력을 해야 되는데 좀 센 앰프를 걸고 이제 좋은 소리를 바치니까 때에 따라 볼륨을 쫙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스피커가 못 견디면 콘지가 우그러지는 게 아니고 균열이 가서 깨질 수가 있다. 그게 단점일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게 안 틀어도 세게 틀어나 작게 틀어나 소리 잘 다 들립니다. 왜냐면 이게 소리의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와트수를 적게 걸어도 이 소리가 100이라는 소리가 나면 100이라는 소리가 우리 귀에 다 잘 들어옵니다. 그래 볼륨이 적을 때도 잘 들리고요. 그래서 볼륨이 적을 때도 잘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와트수를 높은 앰프를 거는 것보다도 스피커의 단점, 그 깨지는 단점을 방지도 할 겸 그리고 좋은 소리의 효율을 높일 겸 와트수가 높은 것보다는 소리의 투명감과 선명함을 유지한 와트 저출력의 고급 앰프를 걸어주는 게 이 회사 Z 시리즈의 특징을 잘 살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음 Z 스튜디오 고음 트위터와 스튜디오 6인치 미드 베이스 스피커는 현재 4인치를 장착할 차량에 이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업하는 과정에 또 이렇게 잠깐 비춰서 스피커 모양도 보고 특징도 대충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프리시전 Z 스튜디오 지금 좀 구경을 좀 같이 해보려고 다시 이렇게 이게 영상을 찍습니다. 이게 보면 얘네들이 스피커를 갖다가 해올 때 이 박스에 대한 이렇게 큰 투자를 안 했다. 저는 이게 박스를 멋지게 한 거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실용적으로 하고 이런 소재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그 회사가 마진을 많이 챙기는 게 그 회사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겁니다.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쓸데없는데 투자하는 건 저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포장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금융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놓은 거를 요게 조만한 육각으로 이렇게 풀면 분해가 됩니다. 이게 이거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피커를 이렇게 무역을 하고 충격 받고 이랬을 때 지금 현재 이네들이 선택한 이 포장 방식 최상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돈도 별로 안 칩니다. 근데 아크릴 값이 비싸는 건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분해하고 다시 한번 요게 여기 와사가 있네. 와사 빼고 그럼 다음에 또 뭐 이 스피커를 보관할 때는 또 원상 복구를 시켜야 되니까 이 조만한 육각 밸런스 피스 육각 볼트는 다시 여기다 살짝 걸어놓으면 되겠죠. 이 아크릴이 독일산 아크릴이라서 독일 사람들이 뭐 좀 잘 만드니까 이놈 아크릴이 국산보다 좋은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사용할 때 있으면 사용하고 싶은데 너무 작아서 어디 쓸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크릴도 보면 이제 신재가 있고 재생이 있습니다. 재생 아크릴이 있고 이제 재료를 신 소재를 신행이란다. 재생을 아니고 뭐라 해야 되노? 재생 아크릴을 녹여서 새로 아크릴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원료를 아크릴 만드는 거 신재가 있고 뭐 폐기된 아크릴을 다시 녹여서 만들어내는 이제 재생 아크릴이 있다 이 말이죠. 국내에서는 그 재생 아크릴은 좀 싸고 신재 아크릴은 좀 비싼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신재 아크릴은 좀 투명하고 재생 아크릴은 좀 덜 투명합니다. 그리고 아크릴이라고 보이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PC 아크릴 PC가 붙습니다. PC 아크릴. 그래 PC라고 합니다. 그 PC는 뭐냐면 이제 같은 아크릴처럼 생겼는데 단단합니다. 그리고 자외선에 강하고 그 야외에 뭔가 디자인하거나 간판할 때 PC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이게 전경들이 데모 진압할 때 앞에 그 방패막이 투명한 거 그게 이제 PC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기스도 잘 안 가고 자외선에 변형이 안 온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됐으니까 여기 한 개 올리고 이게 지금 신행
지금 현재 올해 신상 신상 Z 스튜디오 4인치 아십니까? 이게는 이제 100MB라는 그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나왔던 이제 이게 마이크로 프리시전 Z 스튜디오 4인치입니다. 이건 100MK 뭐 이렇게 됩니다. 오음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두 개를 모양이 좀 다르죠. 요거는 조금 더스트캡이 이렇게 도장처럼 콕 찍은 느낌인데 아마 이게 이 더스트캡에 이 마지막에 처리하는 이 은박지 모양을 열 처리를 하는 과정에 여기서는 그 찌꺼기를 싹 훑어내기고 여기서는 일부러 그거 찌꺼기를 못아 가지고 무게를 주려고 더 쿡 찍어놓은 겁니다. 무게를 더 주겠다, 더 가볍게 하겠다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 스피커가 움직일 때 강하게 움직일 때 피스톤처럼 아래 올르면 움직여야 되는데 강하게 울릴 때는 이 콘지 자체가 이렇게 우글우글거리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콘지를 이게 안쪽에 보면 이 두께가 한 1mm쯤 된다 보면 한 0.78mm 정도가 우리 비스켓처럼 만든 그런 종류의 재료를 아주 가벼운 거 벌집 모양 그걸 한 다음에 이 은박지 같은 이게 뭔가 모르겠지만은 이쪽에 코팅하고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코팅을 하는 겁니다. 기계에서 그런데 이제 강하게 움직일 때 빼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요도 이쪽. 이게 지금 요 빼대 라인이 요거는 였고 이 빼대 라인이 굵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배냉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강하게 움직인다는 뜻은 이게 콘지가 좀 더 단단해졌다. 그래 보는 겁니다. 그리고 뒷면을 살짝 보면 요거 엣지 같은 거 요거는 보면 요거 눌리 보면 엣지가 여기 좀 더 빡빡합니다. 여기 좀 단단하고 요거는 좀 엣지가 부드럽습니다. 엣지가 좀 이게 아주 작지 않습니까? 일반 엣지들은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큽니다. 그죠? 그런데 이건 작지 않습니까? 같은 4인치인데. 그러면 이거는 엣지가 좀 딱딱하고 요거는 엣지가 좀 부드러워요. 그럼 딱딱하다는 의미는 잘 안 움직이겠다는 그 의도로 만든 거고, 요 부드럽다는 것은 많이 아래 위로 맥스가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양 피스톤의 그 상하 움직임 양을 많이 주겠다, 많이 움직일 수 있게끔 했다는 의미로 보여지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거의 안 움직이겠다, 나는 그냥 따다다한데 고음 스피커처럼 조금만 움직일게, 그러니까 그래 알아서 튜닝 해다오 이런 스타일로 만든 거고, 요거는 나는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좀 튜닝 해줘봐 이런 식으로 만든 의도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 요 보면 요리 봤을 때 요 볼록한 엣지의 그 양이 이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또 이 콘지의 끝부분, 이 콘지의 은박지 모양의 끝부분이 요 프레임에서 요쪽 그 구형 그 4인치보다 진행이 조금 한 1mm 정도, 한 0.8mm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 눈에 그리 보입니다. 그리고 Z 스튜디오 요 프레임은 아마 똑같은 거를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이 프레임은 아마 똑같은 거 그대로 썼고, 뒷모습을 이 측면도 이 프레임은 똑같습니다. 프레임은 똑같고, 요 뒷모습을 보면 요 구멍이 많죠. 제가 이제 이 언박싱 할 때 설명드린 거지 않습니까? 구멍이 좀 더 이전 거보다는 많다. 근데 구멍 전체적인 개수는 뭐 차이가 없는데, 아무튼 이 구멍 이 측면에는 없고 이 측면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 면으로 구멍이 크고 양이 많고 측면에는 없고, 이 의도 자체도 이게 이쪽에 은색 쪽에 구멍은 다 비슷한데 이 카바, 이 캡, 좌석의 캡의 구멍의 상태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뭐 제가 뭐 스피커 이거 이제 받아봤으니까 궁금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콘지의 각도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댐퍼도 똑같은 거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드가 조금 더 표 안 나게 붙어져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런 자국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끝마무리. 그리고 요 안에 콘지가 댐퍼에 붙을 때 그 본드의 양 이것들이 거의 없고 눈에 잘 안 빕니다. 그리고
요는 끝부분도 좀 더 다듬었습니다. 이게 거의 이렇게 좀 더 완성도 높게 만드는 느낌. 요거는 또 미완성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 끝부분이. 그런 부분들, 요 부분도 색깔도 이렇고, 이것도 뭐 색깔을 이래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하다 보니 일 됐는데 그대로 출고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없으니까 또 이 자체가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외관적인 디자인을 보석처럼 좀 더 다듬질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리더선은 똑같은 걸 썼습니다. 여기 리더선입니다. 여기 리더선인데 똑같은 걸 썼고 빳빳하게 좋습니다. 이 어차피 이 4인치가 자체가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차에 있는 거를 탈착을 했습니다. 센터 스피커로 쓰는 겁니다. 현재 이 차가 이 G80에 이 4인치 미드렌지를 이 소닉 디자인을 넣고 있다가 바꾸는데 이미 이전에 센터 스피커에 제도 스튜디오 4인치가 꼽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작업 시작해서 떼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이제 하니까 저도 좀 개운하고, 그리고 이 콘지의 두께가 이 구형이 좀 두껍게 느껴졌는데 지금 그게 제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갑을 좀 새로 끼고 와서 이 콘지가 이게 뭐 은박지 자꾸 이제 은박지처럼 생겼으니까 은박지를 하는 겁니다. 이 재료가 은박지 절대 아닙니다. 이 얘네들이 뭐 납을 넣은 건지 안 그러면 어떤 뭐 강물질을 넣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좀 이렇게 무게에 그 무게 두께에 비해서는 뭔가 음질을 내는데 우리 공기 속에 이게 소리 에너지를 전달할 때 이 콘지가 그 에너지를 최초에 발산하는 거 아닙니까? 떨림판이. 그 떨림판이 나무가 떨리는 거하고 같은 소리 크기라도 얇은 쇠판이 떨리는 거하고 같은 소리 크기 다르지 않습니까? 나무가 떨리는 거는 이 1m에서 측정했을 때 만약에 90dB의 소리 났다. 그 쇠판이 뭔가 가격했을 때 1m 앞에서 90dB 소리 났다. 그러면 한 10m 후방에서 들었을 때 나무에서 때린 소리가 10m까지 잘 가겠습니까? 쇠판에서 때린 소리가 10m까지 잘 가겠습니까?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굳이 몇 번 이야기했지만 얘네들은 스피커 소리가 10이 나면 10소리가 우리 귀에 정치적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스피커는 10소리가 나면 80이나 90이 들어온다. 이것도 굉장한 기술의 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콘지 재질의 은박지 같은 생긴 이제 얘들이 그러한 그 소리를 완성도를 높이는데 뭔가 특허 기술을 갖고 있다. 요거 저는 보는 거죠. 얘네들은 베일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뭐 물어보면 이야기 안 해주고 저항도 이야기 안 해주고 어떤 거는 DB도 이야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추해 보는 겁니다. 제 말이 한 90%는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스피커를 많이 달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튜디오만 다룬 게 아니고 다른 회사 것도 많이 달아봤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제가 경력이 또 길지 않습니까? 그러고 뭐 장사치기로 한 것도 있지만 연구하는 방향으로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도출해 낼 수가 있는 거죠. 기계가 없어도 이런 건 기계로 도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뒷면에 이제 제가 이거 두께 보려고 온 거죠. 장갑 끼고. 근데 이 장갑을 끼는 이유가 이러한 재료에 우리 몸에는 항상 유분기가 있습니다. 땀,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름기가 여기에 붙으면 안 집니다. 그래 빡빡 뭉칠 수도 없고, 그러면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철판과 나무판의 이야기하고 그 철판의 재질이 바꿔질 수 있다. 그래서 먼지가 쌓이면 먼지 쌓인 데 그대로 두고 애 하나 멀리서 보고 푸스로 살살 틀어주고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럼 한번 살짝 만져보겠습니다. 이 장갑을 끼서 지금 제가 느낌으로는 0.3mm 두께 정도 됩니다. 0.3mm. 요거는 한 0.7mm 정도 두께. 이게 아무튼 이놈보다는 이놈이 좀 두꺼워졌다. 그러면 두꺼워졌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스피커가 상하로 움직일 때 이게 콘지가 그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피스톤처럼 이게 우글우글 이게 아니고 우글우글 거리는 순간 이제 좋은 소리 나는 건 아니니까 소리 크기는 똑같은데 소리의 순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글우글 거리지 않는 상태에서 좀 많이 가도 특징이라든가 이게 순간 반응 또 약간 좀 저역 쪽, 이게 저역이라면 이 4인치에서 저역이라는 것은 한 100Hz나 200Hz 이 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낼 수 있도록 했다라고. 콘지의 질량이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높아졌다.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느냐? 이게 보여서 보이는 모르겠는데 댐프라든가 또 이거 이런 거는 아마 똑같은 거 벗고 보이스 컬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볼 수는 없지만은 근데 또 여기에서 부드러운 엣지와 여기에 조금 이제 딱딱한 엣지입니다. 그런 게 딱딱한 엣지는 저항이 있죠. 콘지가 이 보이스 코일의 에너지 때문에 아래 올라 떨리고 싶은데 여기서 꼭 잡고 있으니까 많이 못 떨릴까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역이라는 것은 이게 많이 움직여야만이 공기를 쳐서 저역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근데 많이 못 움직이면 저역 주파수가 들어가도 안 움직이면 저역의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우리 고음 스피커가 똑같습니다. 고음 스피커에 중음을 입력해도 중음 소리 잘 안 나고 그냥 맑은 고음에 가까운 중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럼 요거는 200Hz 소리 이상을 쫙 넣어도 미드레인지 위주의 소리가 나는 그 밝고 깔끔한 해상도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도출해 볼 수 있고, 요거는 지금까지 설명한 그대로 콘지가 좀 두꺼워졌고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엣지고, 요 블레이드 포맨보다도 엣지가 조금 높은 거로 볼 때는 일단 스탠바이 되어 있다는 거. 뭐가 이게 여기서 이 댐퍼에서 왔다 갔다 자석이 보빈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댐프가 그 절제력을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그 댐프가 이 절제력을 이렇게 상하를 제어시켜주는 그 양이 있는 거죠. 맥스 값이 제일 낮은 거와 제일 높은 쪽에 그 양, 그 딜이 그거를 이거를 좀 높임으로 해가지고 높은 데서 출발해가지고 많이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이게 부드러우니까 제어력을 이거보다는 제어를 적게 하니까 이 에너지의 힘이 콘지가 좀 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더 많이 내려갈 수 있고 원래가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스피커가 상하 운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다. 상하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유는 저역에 가까운 소리도 낼 수 있다. 그리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좀 더 강한 소리를 들어도 얘는 잘 놓을 수가 있다. 재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단점이 뭐냐? 단점은 선명하고 입체적이고 화려한 소리가 구형 Z4인치보다는 덜하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지금 과감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테스트 안 해봤습니다. 방금 들려고 손님들도 옆에 계시고, 이제 요 두 개를 똑같은 박스에 넣어서 테스트 해볼 겁니다. 제가 생각이 맞는지, 제가 이제 오판을 하는 건지 저도 이게 느끼고 싶으니까. 그리고 테스트 하기 전에 여기 Z 스튜디오 6인치입니다. 여기 Z 스튜디오 6인치고 요리 생겼죠. 요 4인치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 4인치를 보면 되겠네요. 요 다리 3개 산발이 똑같죠. 이렇게 생기고 서브우프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댐퍼 보십시오. 너무 잘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자석도 조그만합니다. 그래서 와트 수가 고음은 140W인데 이런 거는 100W나 80W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요건 70W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 이거는 너무 부드럽습니다. 이게 엣지가 너무 부드러우니까 이게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적은 출력에서도 이게 잘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아주 가벼운 깃털 같은 가죽으로 만든 북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빵빵하고 밀도 있는 베이스를 들으려니까 이 엔클로저에서 이게 스피커가 꽉 움직였을 때 엔클로저의 순간적인 압력을 채웠을 때 그 압력보다 강하게 채운다면 이 엣지가 더 깡 하는 소리 나겠죠. 그래서 와트수를 조금 더 센 거를 입력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스피커의 이게 맥스가 이거를 보존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보십시오. 요게 보빈 보이죠? 보빈이 보이죠? 이게 너무 연약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제어력을 우리가 강하게 너무 트래프면 제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바닥을 칠 수도 있고 밖으로 튀어 놓을 수도 있고 이게 우르르 걸면서 금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클로저의 압력이 제어가 되면 막 움직이고 싶어도 이 뒤에 공간이 압력이 차는 순간 뒤로 잘 안 가는 겁니다. 그것도 큰 겁니다. 뒤로 잘 안 가니까 1cm 갈 것도 0.7cm만 가고 마는 거죠. 앞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압력이 차면 순간적인 쉽게 말하면 진공 상태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진간적인 진공 상태가 되면 스피커 앞으로 가고 싶어도 여기서 뭔가 공기가 쑥 밀어주는 게 아니고 이 압력을 갖다가 그 기압을 낮춰버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팍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제력을 인클로저의 압력으로 조절해야 된다. 이 스피커는. 그러면 더 세게 틀어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게 완전히 진짜 이게 무게가 한 5g만 올리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Z 스튜디오의 그러한
걔네들의 소리를 내는 기초적인 개념은 제가 그렇게 이제 도출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걔네들은 교육도 안 해주고, 이 구조도 설명 안 해주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사람들은,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소리를 내는데 목적이지, 뭐, 이거를 알려서 많이 팔고 싶고, 이런 회사도 아닌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트 스튜디오가 왜 좋은지 조금 전에 이제 그런 이제 설명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귀에 모두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또 비슷한 금액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오디오에서는 지금 전기차들은 이 밥을 이게 많이 먹는 앰프를 못 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밥을 작게 먹고 이 소리를 잘 내는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까? 전기차 하시는 분들은 비싸지만은 이런 거 쓰시면 아주 그만 그 성능이 좋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도 노하우입니다. 이게 뭐 전기차에 앰프 밥 작게 먹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소리를 좀 시원하게 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스피커를 써야 되나?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답이다. 이런 거죠. 그것도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그러면 이제 이 두 스피커를 이게 이제 구현과 진행 두 스피커를 하나의 박스에 넣어서 이 소리 냈다가 이 소리 냈다가 이 소리 냈다가 이 소리 냈다가 계속 번갈아 해볼 겁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이제 그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제 덴모보드에 실험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이게 실험을 해야 되니까 정중앙에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고, 제가 이제 선을 바꾸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되니까, 일단 요래 놨고 제가 준비를 하고 다시 동영상을 켜겠습니다.